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 영상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기사가 떴죠. 떴는데 뭐 크게 뭐 이슈화 되기는 힘든 내용. 예, 그런 내용이라서 별로 제 방송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그 9,800원을 제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9,900원까지는 이제 보였는데 이제 9,800원까지는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9,800원 뭐 안팎돼 가지고 저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이런 이슈, 뭐 별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워낙 지금 없다 보니까, 요런, 기사에도 어쨌든 지금 10,000원대, 요 선을 일단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뭐 매수를 하기 위해서 9,800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어적인 기제로 그냥 매수를 하려는 거지 뭐 그때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뭐 그냥 어떤 정도 수준에서 유지 정도만 해줘도 저는 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뭐 분할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많은 기사들을 보지만 뭐 물가부터 뭐 금리 얘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폐업하는 회사들, 부도나는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방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떠한 충격이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총재가 금리도 뭐 올리지 않고 계속 저런 식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야지, 어떤 경기 부양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도 떨어질 거고, 근데 이것이 뭐 안 죽고는 물가 자체가 안 잡혀요.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다. 예. 이게 뭐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다 해서 뭐 선량하고 안 선량하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거품이 꼈던 어떤 분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품을 꺼트리는 당연히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겠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동산도 다 조정을 다 받아야 돼요. 그걸 조정을 안 받고는 만약에 뭐 버티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높은 물가 그리고 그 높은 물가와 어마어마한 그 이자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 뭐 노부모도 일해야 되고 마누라도 일해야 되고 뭐 본인도 뭐 본업 끝나고 나면 어디 뭐 대리운전이나 어디 택배 알바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돈 벌어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냐 이겁니다. 그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부동산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평생 그렇게 살고 싶냐는 거예요. 그 알량한 집 한 채에 집값 안 떨어뜨리기, 안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누라도 평생 일해야 되고, 니도, 밤낮으로 그냥 미치듯이 일을 해야 되고, 까딱하면 노부모까지 일을 나가야 되는, 그리고 애들은 다 방치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고 그 알량한 집 한 채에 올라야 되겠냐. 한번 집만 오르겠냐 이겁니다. 집값만 오르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제 하나는 알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중에 뭐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뭐라도 뭐 자식이 나중에 뭘 할 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원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그냥 뭐 자식들 만약에 어디 뭐 결혼을 한다, 집이 필요하다, 뭐 전셋집이 뭐 2억이 뭐 2억 뭐 사게 되면 한 3억 뭐 이렇게 본다 하면 어 그때 당시에 뭐 자기 집값이 뭐 6억이었다. 그럼 지금 만약에 10억이 돼 있어. 그러면은 지금 자녀들한테 해주려면 한 4억, 5억? 전세는 4, 5억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조그만 집이 살려면 한 뭐 7억 이렇게 돼야 되고 결국에는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한번 이 물가라는 것은 한번 또 오르게 되면은 그 뒤로는 내리지를 않아요. 우리 그 부동산 그 가격을 얘기할 때 많이 드는 이유가 짜장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 값이 한 번이라도 내린 적이 있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짜장면 값이 갑자기 10만 원 했다가 5천 원 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어떤 투기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 여건, 우리나라 뭐 소득, GDP,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은 확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막 조정 확 받았다가 다시 또 확 올랐다가 이렇게 하는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그렇기 때문에 뭐 짜장면을 예로 든 사람들은 그냥 답 적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댄다고 짜장면, 새우깡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이 한번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평생 또 뼈 빠지게 자기 인생도 없고 뭐 자녀들 인생도 없고 그냥 거의 뭐 반 또라이처럼 그냥 일만 미치듯이 하다가 그래 늙어 죽고 싶네 이겁니다. 뭐 말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마음이 가난하면은 억만금이 있어도 삶이 공허해요. 뭐 이런 거는 백날 떠들어 봐야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할 때쯤에는 이미 뭔가 삶이 다 망가져 있고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들이 누구나 다 영향 속에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면 주식, 뭐 코인이면 코인, 뭐 아니면 뭐 상가 투자면 상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이 부러진다.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물가라는 것이 확실히 잡히고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또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 거품이라는 게 뭐 어느 아침에 탁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다 부도 처리되고 폐업하거나 부도 처리돼서 다 이제 역사의 대안길로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사이에 뭐 정권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바뀌면은 이제 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뭔가 발돋움을 하겠죠. 그 사이에 뭔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든 뭐든 간에 나아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것을 다 겪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총재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방에 죽이느냐 아니면 서서히 죽게 내버려 두느냐. 요 차이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금리라는 것은 한 번에 뭐 1%, 2% 이렇게 안 올립니다. 웬만해서는. 왜냐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이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탈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은 움직입니다. 기업들은 딱 눈치를 까고 딱 움직여요. 그때부터 포트폴리오와 자기들 뭐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 뭐 주식이 어떻다, 저렇다, 뭐 어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다, 자기들 뭐 새로운 설비를, 뭐 확장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그 기업 활동 관련된 것에서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다 취합니다. 모든 걸 다 변경을 해요. 거기에 맞게. 근데 가게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게는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말이 뭐 집을 뭐 팔고 다시 전세로 가고 뭐 말이 쉽지 사실 어렵잖아요. 뭐 애들 자녀들 다니던 학교 문제도 있고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자가에 살다가 갑자기 무슨 전세로 가는 뭐 월세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현재 뭔가 대출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 또 현재 새롭게 만약에 내가 집을 옮길 때 새롭게 또 일으킬 대출의 변화 또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집을 진짜 뭐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그 파고를 겪고 나면은 다 나자빠지고 쓰러지는 건 누구다? 서민들입니다. 이번에 뭐 또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건설사의 빚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데 앞장서가지고 떠넘겼죠. 서민들에게. 서민들은 뭐 막차니 뭐 무슨 뭐 다시 뭐 기회가 안 오니 어쩌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들도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과응보입니다.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면은 뭐 땅치고 후회해봐야 아무도 구제 못 해주죠. 그죠? 본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된다. 아무튼 요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도 안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내년 초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3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번 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사실 뭐 거슬릴 수도 있고 요즘에 또 주주분들 대부분이 조금 뭐라 하죠 소강 상태 뭐 제 영상에도 댓글이 뭐 그렇게 이제 달리지도 않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로 뭔가 이제 많이 떠나간다 증시를 이제 많이 떠나가고 있고 새로운 신규 주주들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뭐 요런 어떤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예, 뭐 그게 꼭 비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과거 이제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우리가 좀 소외주다 보니까 뭔가 증시가 그나마 지금보다는 괜찮을 때 우리가 뭐 많은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우리도 크게 받은 게 없으니까 별로 또 내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뭔가 증시 상황이 지금보다 좋을 때 좋은 환경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떨어져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가 지금 분할 매수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고 증시 상황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이슈들을 풀어내는 것이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왜냐면 이거는 뭐 개별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이슈 제가 기다리는 게 퍼세틴 바이오시밀러 승인인데 그 또한 발표가 내년 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안 떨어지면 다행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주주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먼전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느껴져요. 예, 느껴집니다. 그나마 이제 좀 지지와 서포트를 해주시던 분들도 사실 이제 댓글도 많이 안 달리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 힘이 빠져요. 예, 그렇게 하면
힘은 빠지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댓글조차 달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어떤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의 어떤 방송, 주식 방송 이것을 좀 잘 버텨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유튜버, 주식 유튜버들은 뭐 무슨 내용을 다루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보니까. 안 보는데 어찌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안 봐도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모든 종목이 다 지금 다 내리고 있으니까 어디 대피할 곳이 없어. 근데 그 주식 유튜버들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뭐? 5년 뒤에 오르든, 1년 뒤에 오르든, 10년 뒤에 오르든, 오른다. 아마 상패 당해도 아마 오른다 할 거예요. 이제 뭐,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뭐, 비교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듯이, 뭐, 거래량도 지금 이슈가 뭐 별 이슈 아닌 이슈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만 주 조금 넘었어요. 지금 1시 20분이거든요. 예, 이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지금. 근데 거래량이 지금 이제 3만 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우리가 이 종목의 주가의 어떤 행방을 결정짓기 위한 어떤 거래량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좀 방어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800원, 저 개인적으로는 9,800원 안팎에서 분할 매수. 이것도 기약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무슨 이게 9,800원 찍었다 한들 바로 튀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악화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뭔가 방어적인 그냥 분할 매수일 뿐이지 얘가 9,800원 찍고 나면 바닥이라서 바로 튀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뭐 큰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분석할 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사측에서 꺼내 놓지는 못하지만 당장에 뭔가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에, 그러니까 조금은 단기간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CDMO,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쪽이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어떤 이런 페스티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나 뭐 항암 신약 요런 거보다는 조금 로직스의 CDMO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수주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뭐 시험 생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다가 포커스를 요즘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신약이나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이건 뭐 빨리 한다고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수주 같은 이런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단가를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신약을 만든다는 쪽은 이건 뭐 자기들이 온 난리를 쳐도 그 정해져 있는 그 기간 그것은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빨리빨리 체감할 수 있는 쪽은 이제 CDMO 쪽이다. 하지만 잭팟은 어디서 터진다? 예, 그렇죠. 신약이나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터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번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내년 초에 발표하는 이것이 저는 거의 200% 이제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무슨 변명을 깔든지 말든지 이거를 만약에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 야, 이러면은 정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 우리도 최근에 뭐 여러 업체들의 어떤 비도덕적이고 좀 비윤리적인 그런 어떤 회사들이 있죠. 예, 뭐 주가 조작에 다 가담했다든지 요즘 최근에 또 카카오 또 이슈도 터지고 제 카카오도 제가 과거에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카카오에 대한 회사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또 보시면 지금 카카오 처지를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제가 이 사람이 장기 분석이다 뭐다 이랬을 때 이 종목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왜 아닌지 그것이 시간이 흐르니까 확실히 나타나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당시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또 여러 또 카카오 이제 주주분들이 또 아무래도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부정적 의견을 내니까, 어디 듣보잡 유튜버가 뭘 한다고 또 나불거리냐, 이런 또 이제 또 비난을 했겠죠. 예. 아무튼 뭐,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징징거린다고 주가 오르지 않아요. 내가 막 환호한다고, 예,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까지나 주식은 좀 더 우리도 인간이니까 감정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차갑게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예, 뭐 어디서 다 뭐 들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분석을 하면 그 분석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되는, 틀리더라도 그런 시행착오조차도 자기 투자 인생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걸 겪어야 된다. 그리고 분석한 대로 반드시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앞에서 분석해드린 대로 저는 제가 저점 찍고 튀어 올 거라는 생각으로 9,800원 안팎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알 수 없는 거시경제의 어떤 그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적인 기제로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올해가 이제 뭐 한 2달 남았죠. 뭐 2달, 그리고 내년 상반기면 6개월이죠. 그때 이건 채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랜 시간으로 보낼 거고, 이것도 최소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말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는 또 봐야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 없이는 절대 이것을 잡을 수가 없다. 고통 없이 잡으려는 것은 그냥 인간의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한은 총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교만하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개노릇을 하느라 아주 비열한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한은 총재의 어떤 그 금리 쪽의 어떤 스탠스를 어떤 분석할 때도 이런 한은 총재의 어떤 그 교만한 건지 비열한 건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한은 총재의 어떤 앞으로의 그 금리 스탠스를 예측할 때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야 된다. 굉장히 변수가 크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는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또한 분석의 하나고, 그런 어떤 금리 스탠스를 결정하는 그것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예,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뭐 정성적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저리 뭐 뭔가 순서 없이 제가 좀 나불거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지금은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자금이 안 도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악화일로로 점점 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일 거예요. 그게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냐 서서히 안 좋아지냐 어쨌든 안 좋아지는 것에는 매 한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이런 소외 종목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안 떨어지기만 해도 감사할 정도. 거기에 맞게 우리는 방어 기제 수준으로 그냥 보수적이고 그런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 해서 좀 평단 작업을 그동안 하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뭔가 거시 환경이 좀 나아지고 다시 투자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될 때 우리가 좀 좋은 포지션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그냥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고생한 것을 한 번에 보상받는 그런 길밖에 없다. 예. 지금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굉장히 몸을 낮추고 뭐 만약에 부동산 쪽으로 자기가 무리하게 대출받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전하게끔 다시 재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아직 손에 잡아보지도 못한 그런 꿈속에서의 이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 예, 코스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경제 분야에 걸쳐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제 딴에는 모든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최종적인 제 의견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올바른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위기가 혹시나 닥치게 되면은 좀 큰 손해 없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작전을 좀 잘 짤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들을 좀 각자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